안녕하세요. 고쳐주는 삼촌들의 성형외과 전문의 송승욱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재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공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딱딱한 다공성의 물질인데 코끝을 높이려면 단단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매드포를 써서 코끝을 이렇게 높이는 데 사용을 했었거든요. 너무 단단하니까 조직을 뚫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염증이 나타난다든지 감염이 발생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는 다공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조직들이 유착이 많이 되거든요. 이거를 제거를 하려고 해도 제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매드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어텍스는 콧대를 올릴 때 사용하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콧대에 쓰는 고어텍스는 쉽게 얘기해서 단단한 스펀지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드포처럼 구멍이 좀 이렇게 뽕뽕뽕 나 있는 그런 물질인데, 이것도 단점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는 고어텍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약간 짜부러들어요. 제가 스펀지 같은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높이가 한 100이었다 치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게 조금 흡수가 되고 좀 높이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수술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주변 조직이 유착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었을 때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조직이 들러붙어 가지고. 그래서 고어텍스를 한때 또 많이 쓰다가 요즘에는 사실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 고어텍스보다는 실리콘 사용 빈도가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일자 실리콘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L자 실리콘이라고 해서 L자 형태의 실리콘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던 이유가 일단 수술이 간편해요. 끝을 높여주려면은 개방을 안 하고 비개방으로 간단하게 수술해서 코끝까지 이렇게 실리콘이 들어오고 비주까지 이렇게 실리콘을 넣어준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코끝을 쉽게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코끝까지 실리콘을 넣게 되니까 자꾸 피부랑 마찰을 일으키면서 코 겉으로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이게 비주까지 들어가니까 코 안쪽으로 실리콘이 뚫고 나오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L자 실리콘을 사용하는 성형외과 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콧대 같은 경우에는 100% 실리콘을 쓰고 있고요. 코끝 같은 경우에는 기연골과 비중격 연골을 95%에서 99% 자가 연골로 쓰고 있고, 재수술이거나 연골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메쉬나 기증늑을 가끔 사용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코끝 같은 경우에는 자가 연골로 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자 실리콘이 들어있다면은 처음에 수술했을 때랑 지금 현재 모습이랑 조금 모양이 다르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지지 구조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L자 실리콘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결국 코끝에도 실리콘이 이제 얹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코끝이 조금 주저앉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L자 실리콘을 빼고 L자 실리콘으로 교체를 하시고, 밑에 지지 구조를 비중격이 됐든 기연골이 됐든 좀 강화를 시켜주고 코끝을 자가 연골로 바꿔주는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지만은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코 성형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런 재료들을 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코 성형에 접근하시면 좋겠고,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